당뇨 관리가 꼭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한번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매일의 식습관이 자연스러운 약처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비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운동 습관 현명한 음식 선택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당신이나 가족이 건강에 관심이 있고 당뇨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두시면 매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약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혈당 관리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목이 바싹 마르고 손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면 잠시 진정되지만 곧이어 오늘은 혈당이 또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사실 이런 감각은 나이 든 분들 중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상의 단면입니다. 아침마다 피곤함이 몰려오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당이 오르내리며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결국 약 없이는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약물은 필요할 때 분명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이미 약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과일 몇 쪽을 더 먹는 습관이 아침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20분만 더 걸어도 당 수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가 의외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나는 그냥 늙어서 당뇨가 생긴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뇨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혈당을 바로잡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별표 약물 없이 혈당을 다스리는 법 별표입니다. 오해를 풀고 오래된 습관을 조금씩 고치며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당뇨 환자 중에서도 매일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지만 연구와 실제 사례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의 힘이 약물 못지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왜 혈당이 오르내리는지 그리고 그 숨은 원리를 풀어드리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혈당이라는 단어는 늘 들어도구 속에 담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피 속의 당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것이 혈관을 타고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 전체가 혈당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마치 열쇠처럼 작용하여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열쇠가 녹슬거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만 당뇨가 생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 음식의 과다 섭취는 큰 원인이 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쌓여온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늦은 밤 간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심지어 작은 탈수 상태까지 모두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진료실에서 뵌 한 68세 환자분은 단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누워서 TV를 보는 습관 때문에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의 숨은 원리를 이해하려면 하루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일 때 간에서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점심에 밥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치솟았다가 인슐린 분비로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이 리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근육이 줄어들어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며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근육이 마치 커다란 창고처럼 포도당을 흡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혈당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학계에서도 아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는 유전이 큰 영향을 준다는 문제입니다. 가족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 습관이 그것을 증폭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전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혈당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요. 혈당의 원리를 이해하면 두려움보다 희망이 커집니다. 혈당은 우리 손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약 대신 움직임이 어떻게 혈당을 다스리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운동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보다 더 강력하게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바로 움직임에 있습니다. 작은 걸음, 짧은 스트레칭,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단순한 동작조차도 혈당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진료실에 오신 72세 어르신 한 분은 약을 두세 가지 복용하면서도 식후 혈당이 늘 20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 식후 15분씩만 집 주변을 걷도록 권했습니다. 단 3개월 후 혈당 평균이 40 이상 낮아졌고 결국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곧 근육을 깨우는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도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창고 문이 닫혀있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면서 혈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약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문을 억지로 열어주는 것과 같지만 운동은 스스로 열쇠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꾸준히 할수록 더 큰 효과를 줍니다. 흥미롭게도 단순한 운동과 혈당 조절의 관계는 아직 학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근육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이 둘이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데 있습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 속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를 쓰게 하고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혈당 창고를 넓혀줍니다. 한 번은 환자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30분 운동할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30분은 너무 길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을 나누어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짧게 나눈 운동이 오히려 꾸준히 이어졌고 혈당 안정 효과도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은 힘든 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오르내려도 식사 후 설거지를 직접 해도 심지어 TV 보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반응합니다. 운동의 힘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분이 밝아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이런 변화가 다시 혈당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삼 전체를 바꾸는 힘이 바로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약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움직임이라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그 움직임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비밀 식사의 균형 잡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이 매일 더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당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매일 마주하는 밥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밥 한 공기를 가득 채우고 김치만 곁들이는 식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밥상 위의 작은 균형이야말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의 균형입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혼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반면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채소 속 섬유질은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밥만 단독으로 드셨을 때보다 같은 양의 밥을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드셨을 때 혈당 곡선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밥을 반 공기로 줄였는데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반 공기밥에 김치국 끓이고 떡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거의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반찬을 꼭 곁들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가고 오후 피곤함도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음식의 조합이 단순히 혈당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고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작은 순서와 조합의 차이가 혈당 관리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 과균형 잡힌 식단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죠. 제 오랜 경험으로는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꾸준히 실천 가능한 균형 잡기가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오랫동안 무리 없이 유지하는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들려드립니다. 혈당은 큰 강물이 아니라 작은 시냇물입니다. 한꺼번에 막으려고 하면 터져 나오지 만도를 하나씩 놓으며 흐름을 천천히 바꾸면 안정됩니다. 밥상 위에서 한 숟가락 덜고 반찬을 하나 더 얹는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돌 하나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식사를 준비하실 때는 꼭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밥상에 3가지 색깔이 있는가? 흰색 탄수화물, 초록색 채소, 그리고 흰색 또는 갈색 단백질이 함께 놓여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밥상의 균형을 이해하셨으니 다음으로는 흔히 간과되는 부분 그러나 생각보다 큰 효과를 주는 혈당을 잡는 놀라운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밥상의 균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특정 음식이 가진 숨은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 보리밥이나 현미밥 정도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특히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같은 식품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 끼니마다 밥에 삶은 콩을 섞어 드시면서 혈당 변동폭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정됐을까요? 하고 놀라셨지요. 사실은 작은 콩 몇 알이 혈당의 흐름을 조용히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 중에서도 잎채소와 뿌리채소의 조화입니다. 시금치, 상추, 깻잎 같은 잎채소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나 당근 같은 뿌리채소는 소량의 단맛과 함께 포만감을 줍니다. 잎채소만 드시면 허기가 빨리 오고 뿌리채소만 드시면 혈당이 쉽게 오르지만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의외로 간단한 이 조미료는 혈당 관리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식사 직전에 희석한 식초물을 소량 마시면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져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은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권장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여러 연구가 식초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혈당에 해롭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돕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단, 하루에 한 주맥 2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고구마는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아서 적당량 드시면 오히려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조리 방법과 섭취량이 관건이죠. 환자분 한 분은 군고구마 대신 찐 고구마를 소량 드시고 이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모든 분께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소와 능력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선택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나와 맞는 길을 찾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시작 없이 혈당을 잡는 힘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박한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스트레스와 수면이 어떻게 혈당을 뒤흔드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다가오는 멋진 팁을 놓치지 마세요. 혈당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음식과 운동만 떠올리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음식보다 더 강력하게 혈당을 흔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손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은 간에 신호를 보내 당을 더 만들어라 라고 지시합니다. 당이 많아야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힘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별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훌쩍 올라가 버립니다. 한 번은 75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평소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성실히 하셨는데 최근에 혈당이 갑자기 불안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병간호 때문에 밤마다 긴장을 하고 수면도 4에서 5시간밖에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혈당 문제는 음식이나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수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밤에 6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당뇨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몸은 피곤을 달래기 위해 단 음식을 더 원하게 됩니다. 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 근육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혈당을 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자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9시간 이상 과도하게 잘 경우에도 당뇨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면의 질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방을 어둡게 유지하는 단순한 습관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밥상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잠자리에서도 해결됩니다. 작은 명상 산책 혹은 좋아하는 음악 감상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올려 혈당을 조용히 안정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과 운동뿐 아니라 마음과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흔히 간과되는 물을 마시는 습관이 혈당 조절해주는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서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는 것은 잘 기억하시지만 물을 마시는 습관은 의외로 소홀히 하십니다. 그러나 수분은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는 결국 물에 얼마나 희석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상대적으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신장은 소변을 통해 과잉 당분을 배출하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혈당이 더 쉽게 치속고콩팥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탈수 상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간 사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69세 남성 환자분이 나는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여름철에도 물을 거의 드시지 않고 하루에 커피만 서너 잔 드시고 계셨습니다. 커피와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몸속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물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하루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물 섭취량과 당뇨 위험에 관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당뇨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명확히 정설로 굳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수분 부족이 혈당과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컵의 물은 밤새 진하게 굳어진 혈액을 깨워 주고 식사 전 한 컵은 위장을 준비시키며 오후에 피곤할 때 마시는 물은 혈당과 에너지를 안정시켜줍니다. 반면 자기 직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일정량을 나누어 복용하는 처방처럼 마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물 마시기를 습관으로 삼은 어르신들은 한결 혈당 관리가 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기적을 만듭니다. 물 한 컵에 힘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는 지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밥상을 떠올려 보시면 요즘과는 많이 다릅니다. 흰쌀밥보다는 보리밥이나 잡곡밥이 흔했고 반찬도 나물 위주였죠. 국에는 기름기가 거의 없었고 고기 반찬은 특별한 날에만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당뇨 관리에 적합한 식단이었습니다. 전통 식습관 속에는 혈당을 다스리는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시래기나 도라지 같은 나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했습니다. 또 된장국은 발효된 콩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장내 미생물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발효식품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간장을 진하게 쓰고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염분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이는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지혜를 살리되현대 의학의 눈으로 조정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물은 살리대소금은 주리고발 효식품은 활용화대위가 약한 분은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의사 선생님 현미밥이 좋아요? 아니면 보리밥이 좋아요? 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현미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소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보리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장이 약한 분들에겐 배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몸이 편안한 곡물을 조금씩 섞어 드세요.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식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늘 해주시던 보리밥과 된장국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맛이 없다고 투정했지만 지금은 환자분들께 권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주는 교훈입니다. 혈당 관리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문화와 생활 속에 이미 녹아있었 고현대의학이 그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당뇨 관리에서 자주 강조되는 혈당 측정의 진실과 수치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바로 혈당 수치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당계를 꺼내 찔러보고 숫자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은 분명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언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수치를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혈당을 더 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에 160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낙심하여 하루 종일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120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에 마음을 빼앗긴 탓에 불필요한 불안을 겪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당 수치를 해석하는 눈입니다. 식전, 식후, 운동 후 등 다양한 시간대의 기록을 함께 살펴야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이 높게 나왔더라도 운동 후에 안정된다면 그 생활습관은 분명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만 계속 치솟는다면 밥상의 균형을 다시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매일 자가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지요. 일부 연구는 매일 측정이 생활습관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오히려 과도한 측정이 환자의 불안과 우울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환자분 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조언합니다. 꼼꼼한 분은 자주 기록하되 예민한 분은 주 2에서 3회만 확인하면서 흐름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 번은 74세 여성 환자분이 저에게 혈당이 180 나왔는데 선생님 저 큰일 난 거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숫자는 그 순간의 사진일 뿐입니다. 하루 전체의 영화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 말을 듣고부터 혈당 측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기록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혈당 측정은 자책의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에 기뻐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 숫자가 어떤 생활 습관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혈당 수치를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많은 환자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실수들이 혈당을 어떻게 크게 흔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혈당을 크게 흔들어 놓곤 합니다. 첫 번째는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밤마다 포도 한 송이감 한 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속 과당은 의외로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밤 사과 한 개를 간식으로 드셨는데 그 습관을 끊자마자 공복 혈당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식과 음료입니다. 나는 밥은 조금만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중간에 빵 한 조각이나 달콤한 커피를 즐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한 잔이 오히려 밥 한 공기보다 더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라떼 믹스 커피 같은 음료는 설탕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 변동폭을 키웁니다. 세 번째는 운동 직후의 간식입니다. 운동을 했으니 보상으로 떡이나 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 몸은 당 흡수가 빠른 상태라 오히려 작은 간식이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운동의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지요. 네 번째는 약 복용의 불규칙성입니다. 오늘은 괜찮으니 약을 건너뛴다거나 혈당이 높으니 두 알을 먹는다. 와 같은 임의 조정은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약은 꾸준히 일정하게 복용해야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약을 늘려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별표, 작은 생활습관, 대약물 효과 별표입니다. 어떤 연구는 약이 더 강력하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는 생활습관 관리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지만 생활습관은 불이 다시 나지 않게 만드는 예방책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은 작은 습관에 정직합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작은 실천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 없이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오래 실천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된 흐름을 탑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고 식후에는 반드시 짧게라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별표 물 밥상 움직임, 별표의 세 가지 루틴을 고정하면 약 없이도 혈당이 놀라울 만큼 차분해집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혈당 변동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식후에 아파트 복도를 1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자 3달 만에 HbA1c 수치가 1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생긴 변화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에는 즐거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이 유지됩니다. 또 밥상에서도 완벽함을 강요하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즐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이야말로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활 루틴이 단순히 혈당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은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학계에서도 당뇨 관리가 곧 전반적인 노화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당뇨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루틴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은 걷기 대신 의자 운동을 소화가 약한 분은 소식 위주의 식단을 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나만의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 한 분 한 분과 함께 생활표를 작성하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을 즐겨 권합니다.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루틴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 선물이 되는지 따뜻한 마무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길은 멀고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길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컵, 식사 때 채소 한 젓가락, 식후에 걷는 짧은 산책 마음을 가라앉히는 10분의 휴식.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과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감동한 순간들은 약을 줄였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 이제는 아침이 가볍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수치보다 더 큰 기쁨은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지요. 생각해보시면 당뇨는 우리에게 엄격한 교사와 같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제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리듬을 가르쳐줍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생활을 할 때 당뇨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신호가 됩니다. 물론 아직도 의학이 풀지 못한 의문들은 많습니다. 어떤 식단이 가장 좋은지, 어떤 운동이 최적인지에 입마다 답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실 하나는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선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물 한 컵을 챙기겠다. 나는 오늘 저녁 밥상에 채소를 하나 더 얹겠다. 나는 식사 후에 10분이라도 걷겠다. 아주 작은 결심이지만 그것이 내일을 바꾸고 내년을 바꾸고 남은 생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확신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